연결된 정신들 잡고 바깥에 이제 그 뭐지? 그 사탕도 먹으시고 졸리면 여러분들 위해서 사탕을 먹으면 되겠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탕 먹으면서 조금 잠을 깨시고요. 그거 뭐였지? 거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치환해서 하는 거 하나 했지 않았었나? 저번 시간에? 페이지 256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은데? 256페이지. 그죠? 여기까지 했던 것 같고, 치환해가지고 다 기본형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연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상역함수 정의, 그 다음에 각도가 왜 이렇게 바뀌는 건지,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해보면서 문제는 많이 못 풀더라도 나는 그래도 상역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상역함수 대부분은 다 여기 원 그려가지고 그래도 놀죠? 거의 원에서 놀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려놓고 원 그려놓고 노는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계약을 이제 다 한지 벌써 우리 일주일이 벌써 됐죠? 우리 화수는 벌써 일주일이 됐고 배경은 다 했는데 24일까지는 우리가 수학 칼을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2학기 시험 대비에 주력해야 될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오늘 특강 마지막으로. 자, 발전 14번 문제를 보자면 발전 14번 문제는 별거 없는 문제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거든? 이게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개수가 이제 개수에 그것만 있는 거야. 사인, 코사인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이렇게 돼야지 항상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작아야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이렇게 위에 2차 부등식이 붕 뜨면서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할게요. 짝수 판별식을 쓰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판별식 쓴 다음에 이제 삼각 부등식으로 연결돼가지고 사인 세타를 이렇게 묶으면 사인 세타 빼기 2가 되면서 사인 세타 범위가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그래서 0부터 2파이 사이 사인 세타 있는 거는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 얘기하는 건 0보다 크고 2는 저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0보다 큰 거는 0부터 세타가 어디까지죠? 파이 사이에 있으면 0보다 다 크겠죠.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니까. 답은 0부터 파이까지가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죠. 사실 발전 문제라고 하기에는 되게 민망한 문제인데 사실 그냥 판별식 한번 써서 2차 부등식 판별식 한번 써서 범위 구한 다음에 삼각 부등식 한번 풀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민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략적인 부분들을 끝냈고 밑에 있는 문제들은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시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뒤에 이제 넓이가 나오는데 넓이는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몇 가지만 바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이제 삼각형이 좀 나오는데요. 삼각형은 여러분들, 우리 크게 보면은 삼각형은 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은 6개의 요소. 삼각형의 6요소. 삼각형은 크게 보자면 각을 몇 개 가지고 있죠? 각을 이제 3개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각을 표현할 땐 대문자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 각과 커플링이 되는 게 뭐냐? 마주보는 변이죠. 항상.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을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 삼각형 놀이거든. 삼각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이제 모든 게 달려있는데 요 A에 대응되는 요 각에 대응되는 변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부르고 마주보의 대자를 써서 커플링이기 때문에 얘가 대문자 A였다면 얘는 뭐로 쓴다? 일반적으로 소문자 A로 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해석할 때는 각하고 변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대변, 이 A에 대한 변에서 각을, 대각을 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둘이 같이 보는 거예요. 쌍쌍바 같이. 이제 여기가 만약에 B였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대변이 뭐가 되는 거죠? 소문자 B.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을 같이 보는 거죠. 이 C면 여기도 C.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데 사인 법칙. 그 사인 법칙의 증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오늘 이 사인 법칙도 다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삼각형의 넓이 이 모든 게 다 삼각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삼각형. 어떤 삼각형을 보고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기본이 삼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하나 증명을 해보면 이런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자, 뭐 예각일 때만 증명할게요. 뭐 직각이랑 둔각일 때는 뭐 책을 보시고 비슷해요. 자, 일단 우리가 사인 법칙의 하나를 증명할 건데 여기 요 A는 무슨 각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제대로 배운 친구라면 요 호 BC의 무슨 각이라고 불러야 되죠? 호 BC의 원주각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게 중심으로 떨어지면 중심각, 원주 위로 떨어지면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원주 위에 떨어지면 원주각. 이게 원주각인데 이 원주각은 어디나 갖다 붙여도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도록 원주각을 다시 만드냐?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원주각을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원주각을 만들면 이 A랑 이 A'의 각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같아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근데 이렇게 지름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떤 특징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게 지름이니까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요 반대편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 반절이니까 90도가 됩니다. 여기가 9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지름을 지나가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직각삼각형.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다 항상 90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이 외심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냐면 외심이 어디 있다고 배우죠? 빗변에 어디 있다고 배우죠? 중심에 외심이 있다고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요 가장 긴 변인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는 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요 A에 대응되는 변이 당연히지만 소문자 A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삼각비로 따진다면 삼각비 sin A'은
빗변분의 높이, 마주볼 대자, 대변이니까 2r분의 a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손쉽게 삼각비의 정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빗변분의 마주볼 대변. 근데 a''이 뭐랑 같죠? a랑 같죠? 그러니까 sin a가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2r분의 a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네 둘의 자리를 체인지 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sin a분의 a는 2r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증명이에요. 갑자기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와서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요 사인 값과 요 각의 사인 값과 요 a라는 변의 길이의 비례는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 뭐로 일정하냐면 지름으로 항상 일정해진다라는 법칙을 띱니다. 근데 이게 a만 이렇게 했는데 이걸 b 쪽으로도 해도 똑같이 나와요. b를 뭐 위로 올린 다음에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겠죠. 다 똑같이 나거든요. b를 보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증명할 수 있고 c로도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 결론은 요런 사인 법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뭐 직관적으로 봅시다. 직관적으로 보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요 각이 커지면 여러분들 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형제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커지겠죠. 근데 커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커지냐면 얘가 커졌을 때 이 각하고 얘가 곧바로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 사인 A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각의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비해 b가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야. 근데 각하하고 변의 길이가 곧바로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의 사인 값. 사인 그래프가 어디까지는 계속 증가하죠? 90도일 때까지 계속 증가하잖아. 90도 넘어가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각하고 변의 길이가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항상 정비례하냐면 사인 값, 각의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돼. 왜냐? 뭐로 일정해야 되니까 항상? 2r로 일정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b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이 기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a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는 쉽게 보자면 이걸 곱하면 되는 거니까 2r sin a가 되는 거고, b는 2r sin b가 되는 거고, c는 2r sin c가 될 건데, 결론은 뭐냐? 이 2r은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한 삼각형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 변의 길이의 b는 뭐에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각의 사인 값에 정비례해요. 각의 사인 값에. 그러니까 각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야. 각의 사인 값에 정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의미예요. 사인 법칙의 의미.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 각의 사인 값이 커지면, 이 각의 사인 값이 커지면 얘도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지고, 이 각의 사인 값이 작아지면 이 변의 길이도 된다? 줄어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정비례한다.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몰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모르면 뭐 이 네 개 중에서 봅시다. 이 쌍쌍 중에서 최소 몇 개를 알아야 되냐면 최소 3개는 알아야 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이 이제 6개의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 총 몇 개죠? 변 3개, 각 3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공식을 쓸 때 구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 쌍쌍바 4개의 요소 중에서 몇 개는 최소 알아야 되는 거야. 3개는 알아야지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4개 중에서 3가지 요소. 만약에 내가 또 빨리 가겠다.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얘만 알아도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넷 중에 3개를 알아야 되는데 얘 알면은 뭐 얘만 알아도 얘 알 수 있고 얘만 알아도 얘 알 수 있어.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은 보통 이렇게 쌍쌍바가 됐을 때 쌍쌍바 중에서 3개를 알았을 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구할 때 많이 씁니다.
특히 매저번이 나오면 사인 법칙은 거의 많이 쓴다 안 쓴다? 거의 많이 쓰겠고요. 특히 이 원이 많이 출몰하게 되는데 이 원이 출몰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원주가, 뭐 중심가, 뭐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 중3 2학기 때 원 배웠던 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내가 증명해 주기도 하겠지만 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도형 정리 뭐 이런 거 한번 치면 쫙 나옵니다. 보시면 돼요. 한번 뭐 개념이 뭐 많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겠고 그때 예제를 보자면 뭐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제를 바로 밑에 있는 예제를 보자면 30도 120도 하고 줬고요. 자, 이거 루트 3을 줬어요. 자, 이거 30도면 여기도 몇 도가 되냐, 여기도. 30도죠? 삼각형 내가 180도니까. 그러면 뭐 여기 구할 수 있겠죠. 왜 구할 수 있냐? 이렇게 쌍쌍바 중에서 세 가지 지금 알잖아. 여기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인 법칙을 써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례하는 거야. 각의 사인 값이랑. 사인 120도는 사인 몇 도죠?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고 사인 60도가 이게 2분의 루트 3이거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비가 루트 3 대 1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인 값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얘 사인 값은 루트 3. 얘는 1이라고 봅시다. 그럼 1대 루트 3인가? 이 b는 1대 루트 3인가? 여기 1이겠죠, 당연히. 뭐, 공식을 쓸 때. 그러니까, 사인 값의 b랑 정비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면, 요 각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의 사인 b이기 때문에, 이 변의 b도 루트 3 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각의 사인 b랑 마주보는 대변의 b가 항상 일정합니다. 정비례할 때. 요 원리 때문에. 여기 뭐 1인 거 아니고, 2등분 함수니까 여기도 1이겠죠? 뭐 이럴 때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다? 사인 법칙을, 뭐 사인 공식을 써도 돼요. 일단 넣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뭐 정비례니까 다 비례식이니까, 이게 다 비례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다 비례식이니까, 그냥 사인 값의 b를 알면 변의 길이 b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구해요, 그냥, 선생님. 그 공식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공식을 막 탁 쓰이고 하는, 어차피 이게 의미가 그거예요. 각의 사인 b가 변의 길이 b랑 같다. 비례식이에요, 다. 다 비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1인 걸 알았어. 1인 걸 알았어. 이런 걸. 그러면 우리가 또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매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지.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b가 2r이다. 그래서 2분의 1을 다 곱하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r은 몇이 나온다? 1이다 라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것도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게 공식이에요. 사인 법칙. 자, 이게 사인 법칙이고, 그럼 사인 법칙은 보통 언제 쓰냐?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넷 중에 셋을 알아야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쌍쌍바 중에서 세 개를 알아야 돼. 커플링. 각하고 변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때 쓴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거의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외접원 반지름 나오면. 넷 중에 셋을 알았을 때 쓰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부여졌어, 문제에서. 거의 사인 법칙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공식의 기본은 삼각형이다. 항상 삼각형을 바라봐야 돼. 어떤 삼각형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삼각형이 한 개만 나오면 어려울 리가 없어요. 보통 왜 문제가 어려워지냐면 삼각형이 여러 개 나와요. 삼각형 하나만 나오잖아? 거기다 뭐 사인 법칙 쓰고 나중에 코사인 법칙 쓰고 뭐 넓이 구하는 법칙 쓰고 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려요. 한 개만 있으면 못 풀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왜 문제가 어려워지냐? 삼각형이 여러 개 나와 있고 막 거기서 막 보조선 그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삼각형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못 푸는 거지. 삼각형이 한 개만 나오면 되게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낼 리가 없겠죠. 삼각형만 하나만 내면 뭐 다 100점인데. 하고 이렇게 하나만 나왔다. 뭐 이거 못 풀겠냐 이거. 있는 공식 다 때려박아도 다 나와요. 무조건. 안 나오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으로 갑니다. 코사인 법칙 증명으로 갈게요. 예제는 나중에 풀고. 자, 코사인 법칙 증명은 J 코사인 법칙과 J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J 코사인 법칙은 실제적으로 문제 풀다가 많이 쓰진 않아요. J 코사인 법칙은 배우기만 하지 왜 J 코사인 법칙은 많이 쓰지 않냐? 뭐 이런 거야. 좀 볼게요. J 코사인 법칙을 사실 뭐 교육 과정에서 자세히 배우진 않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거 없어요. 이 A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A 길이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면서 요 각과 요 빗변을 통해서 요 A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B가 C분의 이거니까 요게 뭐가 나오냐면 C 코사인 B가 나옵니다. 왜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에서 코사인 B가 이거분의 이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계산해보면. 요것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거든? 여기가 C이기 때문에 B 코사인 C로 표현이 됩니다. 두 개 더하는 게 A는 B 코사인 C하고 C 코사인 B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J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왜 잘 안 나오냐?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물을 몇 개를 알아야 되냐면 물을 몇 개를 알아야 되죠? 4개를 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4개를 알아야지 하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공식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야 돼.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J 법칙이에요. 뭐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공식 외워봤자 다 하단 쓸데가 없는 놈이고요. 그럼 얘 말고 이제 뭐가 쓰여지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J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자, J 코사인 법칙은 거기 있는 걸로 유도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유도할게요. 그 유도가 별로 안 간단해요. 이제 간단한 유도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유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J 코사인 법칙을 이제 유도할 건데 그 유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 그림놀이 합시다. 그림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뭘 알았을 때 뭐를 구할 거냐면 자, J 코사인 법칙은 얘네 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았을 때 뭘 알았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았을 때 뭐를 구하는 거냐? 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제대로 되죠. 왜 이게 좀 제대로 되냐? 4개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효율성이 없잖아. 5개 중에서 4개 알아야 돼. 이런 공식은 거의 쓸 일이 없어. 다 알아야 돼, 거의. 얘도 4개 중에 3개만 알면 됐죠. 나머지 하나 거의 얘 똑같아.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았을 때 마주보는 변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를 유도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유도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이 J가 J가 있는데 실제 J2만 써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 하면 J 법칙을 얘기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되게 쉬워요. 여기를 유도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겠지. 소희야,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요거 두 개로 표현한다고 치면 요 길이는 요거 두 개로 표현하면 C 사인 B가 되겠죠. C 사인 B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제 몰라.
B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요 두 개. 빗변하고 요 각을 알게 되면 이렇게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 안 가겠죠?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는 당연했지만 A에서 뭐를 빼면 나오는 거죠? C 코사인 B를 빼면 나옵니다. 그러면 요 B는 요 두 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만 아는 거야. 나머지는 몰라요. 그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 삼각비를 통해서 여기 표현하고 삼각비를 통해서 여기 표현한 다음에 이쪽 직각삼각형 와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지금. 뭐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중3 정도의 수준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뭐 삼각비를 통해서 이 길이 표현하자. 중3 이해부터 다 나와요. 삼각비에서. 얘랑 얘를 통해서 얘 길이를 표현하자. 이것도 다 저기 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뺀 거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로도 충분히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계산이 안 되거든. 안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되는 건데. 그러면 자,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빗변의 제곱은 얘 제곱의 합과 같다. A 빼기 C 코사인 B의 제곱하고 요거 제곱 C 사인 B의 제곱과 같습니다. 요걸 정리하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안 써요. 여기 있는 거 별로 증명이 안 좋아서 그냥 선생님이 쓰기 좋은 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좋은 거 이런 증명으로 다 대체할게요. 증명 안 좋은 것들은 선생님이 잘 안 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증명으로 웬만하면 다 돌아서 가는 거니까 여기 책에 있는 증명은 별로 좋지 않다. 이 증명을 따라가라. 뭐 이 증명 어렵지 않죠? 가빈 어렵니? 안 어렵죠? 정리만 할게 이제. 정리하면 이제 코사인 법칙 끝나요, 유도가. 자, 요거 제곱하고 B제곱은 얘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곱한 다음에 두 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A제곱.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제곱하면 C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B. 각각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두 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나올 거예요. 자, 얘 제곱하면 C제곱, 사인 제곱 B가 되겠죠. 이때 내가 얘네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어요. C제곱. C제곱 묶게 됩니다. C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서 사인 제곱 B가 오겠고 여기서 코사인 제곱 B가 옵니다. 이때 이게 몇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고등학교 때? 1이라는 걸 배웠죠. 맨날 나오죠. 저거.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입니다. 4개 중에 3개 알았을 때. 특히 이 코사인 B가 90도일 때, 직각삼각형이죠? 코사인 B가 90도면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피타가 되는 거죠, 피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얘가 90도면 코사인 B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예각삼각형이면 우리가 이제 예각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B가 예각이야. B가 예각이면은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0부터 몇 도 사이에 있는 거죠? 90도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값이 그때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 값이 여러분들 그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코사인 값이 이렇게 0부터 90도 사이에서 플러스야.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면 이 B제곱은 이게 플러스니까 빼기가 되면 뭔가 양수가 빠지는 거야. 당연히 예각삼각형일 때는 이 B제곱보다 누가 클 수밖에 없냐?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B제곱은 여기 얘에서 이만큼 빠졌잖아. 그래서 예각일 때는 이게 성립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 예각 조건 있잖아. 각의 예각 조건 있잖아. 그 다음에 만약 중각이야. 중각이 된다고 하면 90도부터 B가 이제 180도가 되면 이게 음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B제곱이 가장 빈변의 제곱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더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야.
B제곱 자체가 A제곱도 C제곱도 커지는 거야. 왜냐면 이게 더 더해졌잖아. B제곱에다가. 그러면 중각이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제2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게 90도가 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코사인 법칙 자체는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때도 증명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왜 증명이 안 되냐? 얘가 1인 걸 몰라. 얘가 1인 걸 몰라? 중학교 때 얘가 1인 걸 몰라서 증명을 못 해요. 왜냐면 중3 2학기 때 삼각비를 배우는데 그때 이게 1인지 몰라요. 왜냐면 이거 삼각비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걸 알아야지 이게 1인 걸 알아가지고 증명이 많이 받습니다. 중3 때도 이런 게 나와요. 두변과 끼임각을 알았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중3 2학기 때 삼각비 보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만 하는 거야. 이게 제곱해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 계산하는 걸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냥 씁니다. 그다음 뭐 중3 2학기 때 거 보시면 삼각비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얘는 이 4개 중에서 뭐만 알면 되는 거야? 3개만 알면 되는데 봐봐. 얘는 내가 각을 몰라. 세 변의 길이를 알잖아? B를 알잖아? 각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 아는 경우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 써요. 왜냐면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요각을 다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 세 변의 길이만 알면. 기본적으로. 왜냐? 4개 중에 3개 아는 거니까. 그리고 뭐 두변과 끼임각 알 때 마주보는 변 구할 때 많이 쓰고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3개 알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약간 쌍쌍바 느낌은 별로 없죠. 얘만 쌍쌍이죠. 나머지 쌍쌍이 아니기 때문에 쌍쌍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약간 변의 길이를 더 많이 할 때 쓰게 됩니다. 얘도 이제 4개 중에 3개 알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식들은 외울 때 보통 이제 또 외워야 되잖아. 보통 이렇게 외우는 거죠. 외울 때 B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B랑 관계없는 것들을 다 일단 써줘요. AC가 관계가 없죠. 마지막 각만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제곱을 썼다. 그러면 A랑 관계없는 BC만 쓰는 거죠.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까지 하고 그때 코사인만 A 쓰는 거예요. 요 각은 얘만 나오는 거죠. 뭐 C제곱이었다. 그럼 이제 A제곱, B제곱 쓰겠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사인 할 때만 C 쓰면 되는 거죠.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유도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도 정도는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로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유도 되게 좋지 않아서 이 방식으로 유도를 해보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제2코사인 법칙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하면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또 나와요. 공식으로. 코사인 A였다. 그러면 A를 제외한 뭐 2BC 그다음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뭐 이렇게 이제 코사인 B였다. B랑 관계없는 게 A랑 C죠. A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이제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각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도 출제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은 271페이지에 보면 270페이지부터 볼까? 270페이지에 BC가 3이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봅시다. 삼각형 기준이죠? BC가 3하고 6이야. 3하고 6이고 여기가 60도라고 했네요. 3이고 여기가 6일 때 여기 길이 뭐냐 물어본 게 그 270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뭐 A라고 두면 씩 쓰는 거죠. A제곱은 3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의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예. 가장 기본이 근본이 두변과 끼임각을 알았을 때 마주보는 변을 구하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3의 제곱은 9, 6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돼서 없어지면 6, 3, 18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27이 나오겠고, A는 뭐가 나온다? 3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각 변의 길이 3개 알았을 때 271페이지에 보면 357이 있는데 이 357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3, 5, 7이죠. 여기 7이 아마 120도일 거예요. 많이 나와서 다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구해라? 그때요? 요각 구해라. 요각. 요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로 쓰는 거죠. 7의 제곱은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5의 여기 뭐 코사인 A라고 하면 코사인 A가 돼요. 이거 구하지. 49, 3, 3은 9, 5, 5, 25, 마이너스 30 코사인 A. 30 코사인 A는 넘어가면 34에서 49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이냐? 120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이 60도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붙으니까 A는 몇 도가 되냐면 120도가 됩니다. 코사인 120도가 바뀌어요. 빨리 안 되겠지만 이렇게 코사인 180도 빼기 60도가 되겠고요. 이게 이사분면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코사인 60도가 되겠고 코사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120도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271페이지의 문제들을 한번 앞에 거를 증명해 보시고 한 번씩 증명해 보시고 증명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코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그것도 증명해 보시고 그때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쾌활한 텐션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좀 더 오전보다 텐션이 올라가 있을 거고 확실히 저녁 때가 자, 필수 문제 1번에 보면 뭐 사인 법칙 문제예요. 사인 법칙 문제인데 필수 1번에 보면 쌍쌍바 느낌으로 보는데 B는 12이고 그 다음에 C는 10루트 3이고 C가 이제 120도다. 나오는 거죠. 딱 보면 알겠지만 4개 중에 3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B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얘는 사인 B가 이게 루트 3인 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 되려면 30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루트 3이 딱 똑같죠? 얘도 이제 2분의 1 돼야지 사인 B가 2분의 1 되는 거 알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루트 3이니까 1로 가야 되겠죠. B가. 그럼 사인 2분의 1이 되려면 30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A도 몇 도가 되는 거죠? A도 그러면 30도가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을 알 수 있죠. 그럼 A 값도 뭐가 되는 거야? B랑 같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쌍쌍바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인데 얘만 모르는 거잖아 지금. 사인 법칙 커플링으로 됐을 때 그림 그래서 풀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A는 10이다. 이렇게 쌍쌍 중에서 3개 알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60도고 그 다음에 C가 45도니까 지금 B가 2루트 3이잖아. 그럼 얘는 뭐냐? C를 구할 수 있겠죠. 곧바로 쌍쌍바로
이게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게 루트 3 대 루트 2의 비예요.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변의 길이 b는 루트 3 대 루트 2야. 얘가 루트 3이 돼 있네. 그럼 얘는 2루트 2가 되겠죠. b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마주보는 거야. 2루트 2가 2r이다. 약분되고 4가 되겠네. r은 2다. 왼쪽번의 반지는 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쓰시면 나오겠습니다. 사인 값을 쓰시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쌍쌍바에서 두 개씩 나왔을 때 구할 수 있다.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성질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1번에 a가 4, b가 5, 이제 c가 6이야. 여기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사인 a 더하기 b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하면 파이니까. 근데 이게 사인 c로 그냥 바뀌어요. 사인 a 더하기 b는. 그 다음에 사인 b 더하기 c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사인 a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인 c 더하기 a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로 되면서 사인 b가 됩니다. 결론은 b가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인데 사인 b는 변의 길이 b랑 똑같다겠죠? 정비례하니까. 그러니까 c는 c랑 똑같은 거예요. 6인 거예요. a는 a랑 똑같은 거예요. 다한 거예요. b는 b랑 똑같은 거예요. 5인 거죠. 각의 사인 b는 변의 길이랑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변의 길이 b를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6대 4대 5가 1꾸러기 나오는 거죠. 2번에서도 이제 A, B, C가 각의 비를 줬죠. 우리는 각의 비를 알면 안 되고 변의 길이 비를 알려면 사인 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1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각 A가 나오죠. 왜냐면 다 더하면 파이니까 6분의 1이야. 파이 6분의 1이고 6분의 파이 6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몇이죠? 사인 A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A는 사인 2분의 1이 되겠고 사인 B는 1이 되겠고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B가 A, B, C의 B입니다. 자, 1을 곱할게요.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 곱하면 2고 2 곱하면 루트 3이죠. 1대 2대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다 알지 않냐? 30도, 60도, 90도짜리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직각삼각형 중에서 가장 근본 아닙니까? 30도, 60도, 90도짜리는 뭐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결론은 사인 B를 찾으면 ABC의 B를 알 수 있고 ABC의 B를 알면 사인 값의 B를 알 수 있겠죠. 뭐 하나 풀어볼까요? 유제 9-3번 1번 하나 풀어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B를 구하라겠는데 결론은 A, B, 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A, B, C의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A, B, C의 B를 구해봐라.
되고 하면 전혀 배우지 않은 것처럼 또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여기 풀려져 있긴 하지만 안 푼 것처럼. 자, 보통 이렇게 3개짜리 비례식 나왔을 때는 A, B, C의 비를 어떻게 많이 풀냐면 여기다가 KB만 해가지고 많이 써요. 어떻게 하냐면 A 더하기 B는 5K다. 비례식 많이 쓰는 거예요. B 더하기 C는 6K다. 그러면 C 더하기 A는 7K다라고 해서 이렇게 A, B, C를 K로 다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례식 찾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연립했을 때 B를 없애고 싶으면 A에서 C를 빼요.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더하죠. 그럼 2A는 6K가 되면서 A는 3K가 나와요. A가 3K가 나오면 B는 더해서 5K가 되니까 2K. B가 2K면 C는 4K가 나와서 A, B, C의 B가 나옵니다. 자, 3대 2대 4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인 B랑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K배 시켜서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례식을 많이 찾습니다. 3개짜리가 나오면. 이제 뭐 정석칙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비례식을 다루는 방법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3개짜리 나올 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한지. 근데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잘 다루진 않아요.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근데 은근히 계산할 때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여. 그래서 지금도 정석책을 가르치는 곳이 꽤 돼요. 실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연산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석책이. 근데 이제 그걸 다 보여보면 힘드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례식들을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가져가도. 근데 독학할 때는 사실 이런 거를 혼자 알기가 어렵죠.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던지 아니면 정석을 정말 보는 애들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갔던 그 정석.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필수 3번으로 가면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뭐 그냥 활용이에요. 필수 3번인데 그래서 자 A에서 C를 구하는 건데 A에서 C를 구하는 거야. 여기 각을 구하는 거죠.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110도고 그럼 위에 몇 도죠? 30도인가요? 30도 알고 여기 알아. 200m 알아요. 그 다음에 40도 알고 여기 구하는 거예요. B. 쌍쌍맞죠? 사인 40이 사인 30도가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보면 사인 30이 2분의 1이고 사인 40도가 뭐라고 했죠? 0.64.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200이랑 사인 40도분의 B가 같다. 그래서 뭐 구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0.5고 사인 30도가 0.5고 얘가 0.64? 뭐 이런 비례식인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커지겠네요. 0.64면 좀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B가 뭐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면은 4배가 됐으니까 4배 시키면 256m? 256m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4배 정도 됐죠. 얼추 5, 4, 20. 얘도 4배 되겠죠. 비례식으로. 이런 문제는 뭐 사실 쉽죠. 이거 뭐 활용인데 이거 뭐 당연히 하나 나왔다. 이거 뭐 못 풀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제2코사인 법칙 문제가 하나 나왔네. 페이지 4번에. 요즘 이런 문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간간히 문제들마다 있는 것 같아요. 특수각을 줘가지고 위에가 이제 특수각이 아니니까 뭐 하나 풀어봅시다. 자, 30도 45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문제죠. 10. 자, 일단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어디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10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땅땅바로 가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루트 2니까 1대 루트 2의 b니까 1인 게 10이면 루트 2인 거는 10 루트 2가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법칙 1대 루트 2야. 왜냐면 2분의 사인 3도가 2분의 1이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 변의 길이가 1대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와요. 10 루트 2가 사인 법칙으로. 그 다음에 이 a 값은 요거 길이 구하는 거죠. 10 루트 2의 코사인 30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0 코사인 45도. 이렇게 된다. 더하면 a 값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문제죠. 쪼개가지고 구하는 건데, 뭐 요즘 많이 출제되지 않는 뭐 코사인 제1법칙 문제인데, 또 이제 수학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사인 법칙도 한번 쓰시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봐봐. 원래 다 어려워야 되는데, 첫 번째 사인 법칙만 배웠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사인 법칙만 나오는 거야. 이제 제이코사인 법칙 배우잖아? 그러면 사인 법칙과 제이코사인 법칙 같이 나오겠죠? 그럼 제이코사인 법칙 배우면 뭐가 나오겠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제이코사인 법칙 나오겠죠? 이제 넓이를 배우잖아요? 그럼 다 나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삼각형 기준이니까 다 같이 나와요. 다 같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중학교 때 도형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보면은 삼각형이 여러 개 나오고 막 원이 막 미친 듯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공식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모든 걸 알아야 돼. 중학교 도형부터 축적되어진 모든 것들을 알고 그거를 어떤 삼각형에서 적용할지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면 A값 나오겠죠? A값은 5루트 6 더하기 5루트 1이에요. 여기서 2분의 루트 2, 여기서 2분의 1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이코사인 법칙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요. 넘어갑시다. 필수 문제 5번. 문제 되게 빨리 풀고 있죠? 여기부터 천천히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 그냥 공식만 적용해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뭐 어려울 게 있나? 삼각함수 활용 뭐 이거 껌이네. 왜 그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러분들 이제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겁나 안 풀리는 거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퀴즈. 자, 필수부터 5번부터 이제 같이 이제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들을 나랑 되게 많이 풀어볼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어디를 봐야 될지를 혼자 독학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학하면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되게 헤맵니다. 나랑 같이 이제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등변 삼각형 좀 나와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 B의 제곱을 구하는 거거든요. 한번 구해보세요. 전화 한 통만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쓰겠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사인 속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나온다? 여기가 1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오죠? 이러면 1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쉬워요, 이제. 그럼 여기가 요 A, B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A, B를 구하는 방법은 보면 알겠지만 이 큰 데서 구하든지 이 쬐끄만 데서 구하는 거야. 삼각형 기준이니까.
근데 큰 데로 만약에 갈 거면 요 길이까지 구해야 됩니다. 큰 데로 구할 거면. 근데 지금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요 쬐끄만 해서 구해야 되거든. 1, 2에 나왔고 여기 몇 도죠? 여기가 135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변과 끼인각 줬을 때 반대편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A, B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1의 코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플러스 이렇게 바뀌면서 루트 1을 더하게 되니까 2 더하기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A, B의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제 여러 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뭐 하나 풀어보냐면 유제 9-8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9-8번. 자, 풀리나요? 빠바바밤. 자, AD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D 길이 일단은 요 AD 길이 구하는 방법이 요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요 삼각형 갈 수도 있고 요 삼각형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맞죠?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일단 여기는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왜냐면 두 변과 끼인각을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요 길이는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AD를 구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요 길이를 알면은 뭐 쓸 게 있나? 우리 소희야, 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어떻게 잘 구했어요? 다들? BC를 2대1로 내보라니까 일단 여기가 몇이 되냐면 4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그냥 끝이야? 그냥 두 변과 끼인각 쓰면 끝나? AC는? AD 길이 구하는 거야? 뭐 다른 게 없네? 허무하네요? 특별히 뭐 다른 거 쓸 게 없네요. 변BC를 2대1로 내분한다는 점이 D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공식 쓰면 한 번 쓰면 끝이네. AD의 제곱은
2루트 2의 제곱하면 몇이냐? 8? 4가 16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2 곱하기 4의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죠. 쓰면은 약분도 좀 되고. 그러면 24,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 되겠고. 그러면 16을 빼니까 8. 얘는 이제 2루트 2가 나오네. 근데 이게 2등변 삼각형인데? 느낌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문제들이. 자, 페이지 6번으로 넘어갑시다. 페이지 6번은 A 더하기 B는 12, B 더하기 C는 10, C 더하기 A는 8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A, B, C를 다 준 거야. 왜냐면 미지수가 3개인데 10이 3개니까 A, B, C를 다 준 겁니다. 다 준 거여서 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하면 위에 거에다 빼면 A 빼기 C는 위에 거 빼면은 2가 되겠고 2A는 10이니까 A는 5, B는 7, C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했을 때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줘졌지. 가장 큰 각은 가장 긴 변과 연결되니까 요 B각을 구하면 됩니다. 가장 긴 변이 가장 큰 각이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코사인 B 값을 구하면 돼요. 코사인 B를 구하면 되겠고 이거는 2AC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니까 AC 써주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5의 제곱, 3의 제곱에서 7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30분에 25 더하기 9, 34, 77,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 많이 나온다겠죠? B가 몇 도가 나온다? 120도. 엄청 나와요,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거의 여러분들이 단골이에요, 120도. 거의 마이너스 2분의 120도는 거의 외워질 수밖에 없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유제 9-10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결론은 각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세변의 길이비를 알아야 돼. 세변의 길이비만 알면. 세변의 길이비 알 수 있겠죠? 세변의 길이비를 우리는 자, 결론은 각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세변의 길이비를 알면 된다. 그럼 세변의 길이비는 사인 B로 둬도 되겠죠. 왜냐면 사인 B가 세변의 길이비니까. 이 얘기 생각하자면 유제 9-10번 홍준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세요? 죽지마. 육으로 대동단결? 6으로 대동단결하면 sin A는 1, sin B는 루트 3, sin C는 2. 이게 사실 1대 루트 3대 2면 사실 이거 직각삼각형이거든요. 너무 많이 봤던 문제여서 사실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sin B가 이거면 A, B, C의 변의 길이비도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디 각 구하는 거냐? 문제에서 소희야. A죠. A 30도잖아. 변의 길이 1인 거 30도잖아. 사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그 변의 길이비여서 1대 루트 3대 2는 거의 30도가 그냥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봅시다. 뭐 1대 루트 3대는 거의 뭐 여러분들 뭐 거의 고인물이잖아요. 이건 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고인물이죠. 거의 고인물. 그래서 이게 변의 길이 b가 1대 루트 3대니까 a 대신에 뭐 k 집어넣고 b 대신에 루트 3k 집어넣고 c 대신에 2k 집어넣은 다음에 a 쪽으로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코사인 a라고 하면은 코사인 a는 2배의 bc 루트 3k 2k라고 놓고 b의 제곱 3k 제곱 1 제곱 4k 제곱 1 제곱 뺍니다.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변의 길이 b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요 이 k식이 귀찮은데요 그냥 1대 루트 3대 2로 하면 안 돼요? 돼요. 뭐 k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뭐 다 닮음이기 때문에 각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1대 루트 3대 2나 k대 루트 3대 2k나 어차피 이게 다 닮음이거든요.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이 b가 성립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냥 닮음이니까 값이 다 똑같아요. 뭐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뭐 닮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함수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3도가 나오고 이제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밑에가 4 루트 3의 k 제곱이 되겠고요. 위에는 6k 제곱이 됩니다. 약분 되겠고 2하고 3이 되겠고 해서 결론은 루트 3 곱하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면 A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알고 있었지만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30도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두 개 남았네요. 예, 심을 내시고요. 우리 다현이는 잘 살아났다고 선생님한테 문자가 오긴 했습니다. 자, 필수 7번. 뭐 쉬운 문제죠. 사실 이건 뭐 못 풀면 사람이 아니죠. 지금 두 변과 끼인각을 줬는데 반대편이 몇이냐.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120도거든요. 원원 많이 나와서 반대편 700일 거예요. 357인데 이거 뭐 거의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 300하고 500으로 계산하시면 큰일 나요. 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 다 줄이세요. 3하고 5로 계산한 다음에 답 나오면 100 곱해주시면 돼요. 뭐 300, 500 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복잡하게 뭐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축적을 하세요. 뭐 근데 저는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취미입니다. 뭐 그런 친구들은 300, 500 하셔도 되는데 뭐 숫자만 겁나 커지지 뭐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3호로 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 쓰신 다음에 그냥 나중에 100배만 하면 돼요. 굳이 300, 500으로 연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300, 500으로 했냐? 여기 300, 500 했지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지 갑이나? 300, 500 할 필요 없잖아. 3호로 하면 되는데 뭐 괜히 복잡해지면 어렵잖아 계산하기. 그래서 이건 축적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숫자 좀 커졌다. 다 줄여. 나중에 곱해주면 돼. 나온 값에서. 그만큼 줄인 만큼. 그러니까 뭐 100으로 줄였으면 나중에 나온 값에서 100 곱해주면 되는 거고. 뭐 내가 뭐 약분해서 썼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어차피. 다 닮음이잖아 어차피. 그런 게 아니겠네. 여기 7이에요. 계산 안 해도 돼요. 700이 답일 거예요. 코사인 법칙 쓰면. 357 워낙 많이 나와서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 너무 쉬워서 그렇고 실제 문제를 보자면 유제 9-11번 문제에서는 이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죠.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냐?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대각의 합이 몇 도야? 18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각을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 요각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다 줬잖아. 세 변의 길이를. 그러니까 여기를 구한 다음에 여기 파이에서 빼주는 거예요. 더해서 180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도형에 쓰는 거죠. 이건 뭐 간단한 예제죠 사실. 그러니까 대각의 합이 180도인데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각을. 왜냐면 여기만 다 줬잖아 삼각형으로. 세 변의 길이 딱 줬어요. 여기도 357이죠. 그래서 몇 도인 걸 알 수 있죠? 암산을 할 수 있다. 여기 몇 도죠, 소희야?
120도죠. 357 겁나 나와요. 뭐, 여러분들 거의 외우게 될 겁니다. 아마 지겹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20도니까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다. 끝이에요. 그래서 뭐, 357도 그냥 외워두세요.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외우고 싶지 않은데 외워져요. 그냥 계산하다 보면, 이게 몇 개 안 되는 게 있거든?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음 밑에 건 뭐냐? 접힌 자국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네? 그죠? 어떻게 구하죠? 그 밑에 거 한번 구해볼래요? 여러분들 과연 구할 수 있는지 봅시다. 바로 밑에 있는 유제 9-12번.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중학교 도형들은 좀 알아야 돼. 유제 9-12번. 19, 8, 7, 6, 5, 4, 3, 2, 0, 18. 이게 접었다고 하잖아요. 이 접은 게, 두 모델에서 겹쳐진 게 접은 게, 이게 각을 2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을 2등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서리가 겹쳐지도록 접었다는 얘기가, 한국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두 모서리가 서로 겹쳐지도록 접은 다음 펼쳤을 때 작업 길이니까 이게 각을 2등분 했다는 거예요. 각을 2등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 변과 요 변의 길이비가 요 변과 요 변의 변의 길이비가 돼요. 요거 증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가빈이 혹시 기억하냐요? 증명은 중2 때 배우는데. 자,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번 증명 한번 하고 갈까요? 요랑 평행하게 했다 이렇게 그거예요. 평행하게 그으면 이게 얘네 둘이가 닮음이거든? 크게. 근데 여기가 동의각으로 이렇게 갖고 동의각으로 갖고 여기가 억각으로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8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얘가. 그래서 닮음인데 이 닮음비가 여기 대 이게 닮음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요거 대 요거의 비는 요거 대 요거의 비랑 같아. 이게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은 이게 10대 8이면 이게 5대 4죠. 여기도 5대 4다.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보면 5하고 4가 나와. 이건 뭐 워낙 내각의 이등분선은 뭐 워낙 많이 나와서 모르면 큰일 나요.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양쪽 변의 길이비가 아래 변의 길이비랑 같다는 거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언제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무조건 알아서야 되는 거죠. 중학교 2학기 때 증명해. 닮음에서 중2 2학기 때. 여러분들 2년 전 언젠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중2 때 그죠? 그때 좋았죠. 시험 보면서 중학교 때 편하게 공부하고 좀 놀면서 공부하고 그죠? 여유가 좀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어디 길이 구하는 거죠? 요 가운데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지? 접힌 자국의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건데 지금. 요 길이는 요쪽에서 구할 수도 있고 요쪽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세변의 길이 아니잖아. 내가 만약 이쪽으로 구하고 싶어. 그럼 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야. 왜냐면 큰 데에서는 다 아니까. 세변의 길이 아니까. 여기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다시. 이제 큰 거에서 코사인 법칙 구할 수 있는 거죠. 약간씩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기본 단계예요. 지금까지 풀던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니야. 완전 기본 생 기본 문제들 뭐.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큰 데서 구하는 거야. 왜냐면 큰 데의 길이 다 아니까. 그래서 여기 각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라고 그러냐?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은 2배의 9 곱하기 10에다가 9의 제곱, 10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면 돼요. 여기 각을 구한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같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큰 거를 통해서 여기 각을 구하고 이쪽 각을 구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계산해보면 이 각이 코사인 값이 좀 그지같이 나올 거예요.
80, 99, 81, 100 빼기 64. 180분의 117? 귀지 같죠? 계산이. 내가 안 냈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117 맞냐? 127인가? 117 맞지? 117. 맞는 것 같아, 117.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쓰는 거지. 3을 약분 되냐, 이제? 60. 3, 3은 9, 9, 3, 27. 또 3으로 되네. 20분에 1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이제 여기 5하고 10하고 x니까 x의 제곱은 10의 제곱,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10 곱하기 5의 코사인 값. 이거 갖다 쓰면 되죠. 20분의 14. 이런 식으로. 이쁘게. 그래서 20의 약분 좀 시켜주시고요. 100 더하기 25 빼기 5 곱하기 13이니까 65가 되겠습니다. 60이 나오나? 60이 나왔던 것 같은데. 60이 나와요. 얘가 60이니까 2루트 몇이냐? 그러면 2루트 15냐? 2루트 15 맞냐? 그래서 요 길이가 2루트 1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필수 이제 8번을 하고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특강의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제 넓이는 이제 중3 2학기 때 거랑 똑같다. 이제 문제만 좀 더 어려워졌지 개념은 완전 똑같아요. 넓이 쪽은.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변의 길이를 무조건 구해야 돼요. 삼각형 넌 누구라고 나오면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sin a가 나왔어. sin a는 무조건 변의 길이로 보자면 2r분의 a 이런 걸 바꿔주는 거야. 변의 길이로 sin 법칙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a가 나왔어. 보통 바꿔주는 거죠. 뭐 2b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니까 각을 다 변의 길이로 바꿉니다. 삼각형을 이제 물어봤을 때 문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sin a, sin b, 그다음 코사인 c가 나오면 얘네들을 다 변의 길이로 바꿔주는 게 이제 국룰입니다. 그래서 a는 2r분의 a로 바꿔주시고 이게 끝이에요. b는 2r분의 b로 바꿔주시고 코사인 c는 2a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변의 길이로. 또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2r 약분이 되고요. b도 약분이 돼요. 여기 뭐만 남냐? 양변에 2a를 곱해줘요. 양변에 2a를 곱해주면 이게 2a 제곱이 되겠고 분자만 있겠죠. 이제. 넘어가면 a제곱이 되겠고 넘어가면 c제곱이 되겠고 b제곱이 나와. 여기서 많이 봤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죠. 얘 넘기고 얘 넘긴 거야. 그래서 b가 빗변인 뭐가 되는 거야?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도 되고요.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돼요.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변의 길이로 다 바꿔주면 각을 무조건 이제 그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든지 뭐 두 변이 같다든지 인수분해가 좀 들어가거든요. 살짝의 인수분해가 들어가긴 하지만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할 수가 있다. 뭐 하나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유제 9-13번의 1번 요거 하나 풀어보고 끝냅시다.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특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강 마무리.
사실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사실 난 이제 보자마자 사인 A는 A야. 사인 B는 B죠. 사인 C는 C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는 거죠. 거의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제 변의 길이를 본단 말이야. 거의 비례식이니까. 그럼 곧바로 나오죠. 뭐죠? 각 A가 90도인 직각항.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인 값을 봤을 때 항상 변의 길이랑 이제 매칭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특강을 오늘 이제 마치면서 이제 한동안 특강을 이제 없겠죠. 학기 중에는 계속 우리 이제 수학화를 달려갈 테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수학화에 전념을 해서 이제 문제집도 많이 풀고 미치는 수학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확 올려봅시다. 자, 수학 강의교 수고하셨습니다.